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수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분들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 통합 공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수출을 위한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 지원 사업이 뭐고 수출 지원 사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 수출 지원 사업의 리스트가 많지는 않지만 한 9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상, 그러니까 창업기업, 중소기업 다 포함이고요.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한 게 포인트입니다. 즉, 수출 가능한 사업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가리지 않고 지원한다고 볼 수 있고요. 소상공인 특화 지원 사업 3개가 더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수출은 거의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하죠. 근데 지금 참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가는 이 위기 상황이 많은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조속 해결되기를 좀 바래 봅니다. 아무래도 그 국가가 특히 정치나 정치가 좀 안정돼야 경제적 안정도 빨리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정이 좀 빨리 됐으면 원하는 바람이고, 네. 참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출을 안 할 수가 없는 기업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9개의 대상으로 사업이 벌쳐지고 소상공인 3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수출 기업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수출 기업 사업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간접 지원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대출이다, 투자다, 아니면 지원금이다는 건 정부에서 직접으로 돈 줬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수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게 있죠. 정부가 어떤 이 서비스를 대신 결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직접적으로 기업한테 필요한 뭔가에 대해서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돈으로 주지 않고 서비스 형태로 막 수출에 필요한 뭔가의 그런 전문 서비스 같은 거를 지원하는 게 주로 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자금을 주는 것들은 거의 없다. 그런데 이제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와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게 대부분이다 정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자금 지원 사업에 비해서 경쟁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 조건도 맞아야 되죠. 일단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건만 맞으면 좀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수출이죠. 수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도 보통 100%가 아니라 50에서 70%. 그래서 정부 지원금 비중도 보통은 다른 사업, 다른 보조금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예 간접 지원 같은 것도 많고요. 그래서 나중에 수출 사업들은 하나하나씩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업은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수출 바우처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거는 나중에 여기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기관들이 등록을 해놨어요. 쇼핑몰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기업이 쇼핑하듯이 만약에 여러분이 1,000만 바우처를 받았다. 그럼 1,000만 바우처 내에서 맞게 골라서 쓰시는 겁니다. 쇼핑몰에서 물건 사듯이. 다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정부에서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우처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그 돈은 정부가 대납하는 형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 바우처 수출 바우처 상당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수출 바우처를 하는 기업들만 계속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수출 바우처를 돈으로 받아서 나중에 증빙을 한다면 다양한 업체랑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마 바우처 제도를 있기 때문에 그 현금 지원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수출을 한다고 하고 미검증된 기업한테 하면 효과가 안 나지 않냐. 그래서 아마 바우처 형태를 하지 않았을까 좀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수출 바우처는 지원 금액을 대상으로 이렇게 짜는데요. 전년도 수출액이 1,000불 미만이면 3,000까지 뭐 이런 식이요. 10만 불 미만 3,000, 10만 불 미만 3,000,
100만 불 미만 4천, 100만 불 이상이면 10억 이상인 거죠. 10억 이상 7천, 500만 불 이상 1억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 좀 있는 테크 서비스들은 또 3,500 이런 형태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처럼 돼 있다고 했는데 그걸 메뉴판이라고 해요. 14개 분야 메뉴판에서 여러분의 홈페이지에서 고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할 수 있고 광고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전시회 행사 쪽 하시는 분들 많죠. 보통 전시회 한 번 나가면은 500, 1000만 원씩은 그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그 비용을 또 이렇게 지원하기도 하고 해외 영업 인력이 없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영업은 할 줄 아는데 해외 쪽 영업을 못 하시는 분들에서 영업 지원 같은 서비스도 있고요. 해외 특허 같은 거, 해외 특허 필요하죠.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거 해외 인증 받아야 되죠. 운송비, 홍보 영상. 그래서 찾아보시면 수출에 필요한 유용한 서비스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서류, 법률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한 형태를 받을 수가 있고 어쨌거나 자부담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일을 할 거면 수출 바우처를 하셔서 비용 부담을 좀 줄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하고 금융 같은 거를 우대해 주겠다. 즉 수출 실적이 10만 불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팍팍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수출 바우처 당연히 지원할 거고 그리고 대출, 금리, 보증료 우대 등을 지원을 할 거고 지자체도 무슨 연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10만 불 이상의 수출을 하게 됐을 경우 10만 불 미만 초보일 때는 수출 바우처 먼저 시작했다가 10만 불이 넘어가면 또 이런 글로벌 사업을 여러분이 같이 받아가면서 선정이 될 수도 있겠죠. 대중소 기업 동반 진출이라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이런 해외 영업망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련된 그런 지원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뭐 3천만 원 한도의 정부 지원금도 같이 준다고 해요. 해외 규격 인증 지원입니다. 해외 규격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미국 인증 그리고 뭐 유럽 인증, 일본 인증 각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별로 따로따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인증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전문가의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해외 규격 인증에 필요한 돈을 나중에 지원을 한다. 근데 성공 조건부로 사후 지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증에 성공하면 먼저 기업이 돈을 내고 나중에 인증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보조해주는 역할로 지원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CE라던가 특히 식약청 같은데 FDA 뭐 이런 데들이 또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많은 그런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즉 온라인 지원이죠. 많은 기업들이 했었는데 뭐 아마존 같은 글로벌 쇼핑몰 지원, 물류 수출 지원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 맞으시면 신청하시면 되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메인 사이트가 고비즈 코리아거든요. 이 정도는 한번 같이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출 플랫폼에서 이렇게 뭐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 페이지 제작한다든지 온라인 마케팅을 도와준다든지 계약 같은 거 할 때 이게 계약서가 맞는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런 경우 전문가를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바이어라고 해놓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이어가 정말 유효한 사람인지 유효한 기업인지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출을 했을 때 막 외국인이 샬라샬라하고 말이 바뀌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 수출 계약 정말 중요하죠. 계약이나 사기 방지를 위해서 이런 쪽에 대응 지원하는 부분들은 매우 유용한 자금이다,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 컨소시엄도 많이 하시는데요. 해외 전시회나 수출 상담회를 개별 기업이 갈 경우에 좀 부담스러우니까 단체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한 번에 막 가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좀 지원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어떤 지자체나 이런 단체에 여러분이 등록해서 한 번에 이렇게 상담회를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이어를 한 번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이 전시회나 박람회를 통해서 바이어들을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좀 미리미리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막 이제 막 탄핵이 되네 안 되네 막 이런 부분도 있고, 헌법재판관이 지금 선임이 되네 안 되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외국인들한테 별로 안 좋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하지 않냐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은 커뮤니티 같은데 좀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안정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뭐 바이어들이 국내에 와도 안심하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렇게 됐으면 원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되겠죠, 여러분? 예, 어떻게 국내 안정이 될 거고, 그럴 걸 미리미리 준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여러분이 GBC 같은 경우 사업은 좀 알아두시면 좋은 사업입니다. 세계 주요 거점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를 해서 이제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됩니다. 최근의 트렌드인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지에서 사업하는 분들을 좀 도와주고 현지에서 물건을 팔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컨설팅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예 그래서 국가에서 센터 거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민간기관에 위탁도 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내가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국가나 도시들을 타겟팅을 해서 내가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를 가끔씩 연구하고 구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은 우리가 중진공 정책자금에서 다뤄봤었죠. 그래서 10만 불 미만 중소기업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10만 불 이상은 수출기업 글로벌화. 대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대한 단계를 기초, 실전, 도약으로 나눠서 소상공인 지원이죠. 그래서 글로벌 패키지 지원, 해외 쇼핑몰 지원, 글로벌 쇼룸 지원, 거의 다 대부분 다 마케팅이나 아니면 수출 계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 서비스 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해외 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이런 부분도 괜찮죠. 해외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기획전 같은 데 들어가면 돈 들어가는데 이런 걸 지원한다든지, 상세 페이지나 외국어 번역 서비스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지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제조업이죠. 50개사 내외로 4억 정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도시형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성장 초기 매출 1억 이하 때 지원할 거, 10억 이하 때 지원하기,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지원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지원 자금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짧게 알아봤는데요. 조금 길게 얘기하기 그럴 내용들은 별로 없었던 것은 조건이 맞으면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사업들은 수출 바우처였던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잘 되는 기업들은 글로벌 강소기업 아니면 대기업과 같이 한다든지 해외 인증 지원.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유용한 자금 사업들이 있고, 근데 그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들, 번역을 해준다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준다든지 인증을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글로벌 센터의 입주나 이런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준다든지 그런 내용들, 아니면 마케팅이나 이런 쪽을 도와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출 지원 사업은 직접적인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출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이 해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출에 대한 비용이 우리가 한 1억 정도 나간다고 했을 때 이런 지원이나 보조들을 이용했을 때는 여러분이 그 비용을 줄이고 또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수출 전문가의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돈이 없거나 수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분들은 좀 다른, 저희가 앞서서 아니면 이 뒤에서 할 다른 자금 지원이나 이런 쪽을 받아서 인력이나 아니면 자금 등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지원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수출 관련된 사업들의 종류를 알아보고 여러분의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 내년에 도약할 때 도움이 되실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